자, 청년들 취업하기도 힘들고 인턴 비정규직으로 가도 착취를 당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었는데 이제 패션 디자이너들 겉으로는 좀 멋있어 보이는데 가장 이 착취를 당한다. 뭐 열정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열정만 요구를 하지 제대로 된 금전적인 보상을 안 하고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예능 프로에도 나와서 유명한 그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 이 이상봉 씨가 2014년 청년 착취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상은 아닙니다. 이 패션 노조가 퍼포먼스 일종으로 진행을 한 건데 뭐 돈도 주지 않고 뭐 인턴이란 이유만으로 뭐 밤새 근무를 시키고 뭐 10만 원을 주고 뭐 이렇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디자이너 이상봉 씨가 청년 착취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패션 노조에서는 열정페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급을 안 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열정만 요구하는 이런 열정페이는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부터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 2014 청년 착취 대상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궁금증을 자극하는 이 글은 젊은 패셔닌들이 마련한 퍼포먼스의 일부입니다. 디자이너 지망생들은 지난해 가장 착취가 심했다고 생각한 오너 디자이너를 선정했습니다. 이제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그리고 너는 아직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수하고 참아라라는. 열정이 가득한 디자이너 지망생들은 유명 디자이너 업체에서 박봉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호소했습니다. 막차 타고 집에 돌아가는 것조차도 눈치가 보여서 잘 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 저는 애초에 영원 빵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고용계약서조차 없는 관행에 대해 국회에서도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션계의 무급 인턴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적극 올해에는 개입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이번 퍼포먼스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이상봉 디자이너 측은 당황스럽다면서도 관행 개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준비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시는 것도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환경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좀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패션인들과 단체는 앞으로도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잘못된 노동 환경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자, 아마도 그 정식적으로 수업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업계에서 이런 관행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실력을 쌓도록 도와줄 테니 그것만 해도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 아까 이상봉 디자이너 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오늘 상당히 패셔너블한 옷을 입으신 강 변호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인식이 철저히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착취를 한다라고 보여지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씀이 이런 거래요. 이 바닥이 원래 그렇다. 그리고 너 아니어도 이 일 하고 싶은 사람 널렸다. 네. 그리고 우리 때 너희보다 더 심했다. 이 정도도 못 참느냐? 네. 참아라. 이 세 마디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인식도 바뀌었고 이것이 부당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을 쓰면 어느 정도 일정 급여는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좀 사람 써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일단은 무급으로 인턴을 사용하는 쓰는 것 자체가 안 되게끔 만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약간 강제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만약에 정말 교육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을 시켜서 그거를 받는다면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그보다 현저히 아래에 그런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히 나쁜 일의 차원을 넘어서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없어져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다음 한번 기사를 보시죠. 이 30대 취객이 있습니다. 30대 취객이 구급차를 타고 119 구급차를 타고 5시간 동안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숨졌습니다.
자, 구청도 연락도 해보고 또 이런 취객들, 노숙인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병원에도 가보고 했는데 과거에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우리는 그래서 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라고 7곳을 찾아갔는데 모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자, 먼저 이 병원이 결국 3번째 찾아간 끝에 받아줬습니다. 처음 2번째는 안 받아줬습니다. 지금 보면 이 병원에서 처음에 받아서 치료를 했다라면 아마 숨지는 그런 결과도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게 병원으로서 의당할 수 있는 행동인지가 참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관계기관들이 이른바 그 핑퐁식으로 책임 떠밀기식의 아주 그 폐해를 드러난 예. 사례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이게 그 취객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이 장소에 그 와서 여러 가지 행패도 부리고 또 주변에 뭐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 이제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어떤 주치자가 네. 이 술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게 의료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형사법적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예. 왜냐하면 이게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어떤 생명의 위협도 갈 수가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계속 주변에 행패를 부리니까 그래서 형사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은 주치자 회복실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사라든가 아니면 또 관련 경찰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지금 계속 몇 년 또 진행되다 보니까 내 책임화가 아니다. 명확하게 물론 법률상에는 뭡니까 의무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인 또 현장에서는 이게 한번 사건을 시작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이런 어떤 관료주의적 폐해도 사실 깔려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 병원이 행여자 지정병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남성은 술에 취했긴 하지만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뭐 행패를 부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이 구급차가 처음에 갔던 곳이 말씀하신 대로 행여자 지정병원인 한도병원이었거든요. 예. 결국 여기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 다 돌다가 마지막에 결국 또 이 행여자 지정병원, 이 한도병원에서 받아들여서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행여자 지정병원이 한도병원이 이분을 받아들였어야 되고 우리 법상으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걸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응급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행여자 지정병원인 병원에서 이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이다. 어제 우리 병원 행패 부린 사람이다. 이런 이유로는 이 응급치료를 절대 거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당연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저는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 구급대원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좀 대찬 사람이 있었다면 병원에 거절할 때 지금 거절할 때마다 나와서 다른 데 찾아다니신 거 아니에요, 구급대원이? 그러지 마시고 거절하는 병원에다 대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법 위반인 거 당신 책임질 것이냐, 당장 일단 치료부터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었다면은 또 병원이 다른 태도를 좀 취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이 5시간 동안 구급차에 태워서 돌아다니느니 가서 당신 병원 정신 못 차리고 뭔 소리냐 이렇게만 했어도 문제되면 책임질 것이냐, 이 치료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만 좀 얘기를 했어도 그 병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 병원과 또 이제 그 응급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또 친분이 또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여건도 있어요. 그런데 뭐 좀 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느냐, 그걸 보면은 55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면허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실제로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서 이러한 그 규제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이 부분은 글쎄요, 찾아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 정당한 그 치료를 거부했을 경우에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좀 본보기를 보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니 그런데 그 문제가 구청에도 전화를 하고 경찰에도 전화를 하고 또 지구대까지 찾아가갖고 지금 사람을 이렇게 위급한데 병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세요 했는데 구청, 경찰 모두 다 됐다고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과연 이 나라의 사회 안정망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뭐 재작년에 송파 모녀 자살 사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것도 결국은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고 나서 뭐 미봉책 혹은 뭐 서울고 양강 고치는 식으로 법이 뒤늦게 통과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조차 보호하지 않는 사람들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여자 진영 병원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하면 그것도 도대체 누구의 책임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적 시스템, 법 제도 정비 이게 너무나도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이 뭐 구급차에 이제 CCTV도 있는데 처음에 실려왔을 때 상태도 보고 부검을 해서라도 과연 병원이나 구청이나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으면 사실 행여자건 뭐건 간에 사람의 생명이 담긴 문제고 결국 숨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좀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엄격하게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행여자도 분명히 가족은 그럼요. 있을 거고요. 예. 소중한 목숨이고 이런 분들을 위하라고 병원을 지금 지정해 놓은 건데 이 사람을 죽음에 까지 이제 방치한 거기 때문에요. 왜 이분이 사망까지 했는지를 밝혀야만이 이 사망 원인이 치료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 건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한 건지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부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경찰 얘기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욕하는 경찰 얘기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부하에게 욕을 했는데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얘기입니다. 이 경기선 부산경찰청장이요, 부하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이요, 한참 어린 부하가 아니고 계급은 낮지만 나이는 자기보다 훨씬 많은 그런 부하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명을 들어봤더니 친근한 분위기에서 소통하자는 뜻으로 나는 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경찰청장은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라는 것이 부산경찰청장의 해명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보다 계급은 높지만 나이가 어린 그 청장이 욕을 하면서 죽고 싶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게 이 해당 경찰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하들이 문제 제기를 해갖고 뭐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경찰은 그렇게 부하들에게 욕을 하는 문화인가 보죠? 경찰 출신 말씀해 주시죠.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언어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말 한마디에 천냥빈도 갚는다고. 다만 이제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계급을 상당히 뭐 중시하는 위계 질서 그 문화 속에서 저 같은 이제 욕설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부산 전체의 경찰 수장으로서는 그 부적절한 뭐 처신이었다고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욕 들은 분들이 내일 모레 환갑인 분들이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들었으니 자기보다 한 대여섯 살 어린 분한테 이 아무리 계급 사회라지만 얼마나 수모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나 경찰이라는 직업은 다른 직군들보다는 뭐 나이 따지는 것보다 계급을 많이 따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욕설이라는 건 뭐 하는 게 뭐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 말처럼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계에 의해서 협박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주 기본적인 거를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요. 그 내일 모레 환갑인 분 주변에 자기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하들 앞에서 부산청장한테 그런 육두문자를 들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겠어요.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이 경찰청장, 부산청장 하면 이제 치안 정감이고 뭐 총경 그러면 이제 경찰서장급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그 지휘관인데 그 상당 부분 이제 뭐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인데 근데 또 이 총경급도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는 또 부하 직원에게 또 욕설을 해서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자발적인 어떤 참여를 하는 이와 같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계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는 상당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그 계기로 해서 전체의 어떤 그 경찰 조직 문화에 또 쇄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벌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습관이 아닌가. 뭐 부하들에게는 나이가 많건 적건 욕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같은데 이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의 얘기처럼 친근한 분위기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욕을 했다면 자신도 같이 야자하듯이 자기도 욕을 들어야지 그게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사건 사고를 문제가 됐던 사건 사고를 다 보면요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뒤에 이렇게 수습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사과하고 재발봉 약속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또 핑계대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이거 어디 다 배워오나 봐요, 진짜. 특히나 그 친근한 분위기를 위해서 했다라는 핑계를 어디선가 많이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상당 부분의 그런 강제추행, 성추행, 성희롱 이런 사건에 있어서도 나는 친해서 한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이런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글쎄요, 저희 권위라든지 이런 소통은 욕설이나 폭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그 그렇습니다. 업무 집행을 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순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잠시 후 1분 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